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리통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약간씩은 있어요. 근데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내가 많이 피곤할 때는 생리통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요. 신경 쓰는 일이 많거나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죠. 근데 뭐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심한 분들은 생활에 내가 불편을 느낄 정도로, 학생들 같으면 뭐 조퇴를 해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리통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진통제를 먹는다면 어떤 진통제를 먹는 것이 좋을지 2시간에 걸쳐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첫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원인은 크게 나누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 그리고 큰 문제가 없는데 아픈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에 혹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통이 있으면서 뭐 어지럽다든지 메스껍고 구토가 함께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먼저 생리통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라 하는 거는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자궁 쪽에 생기는 자궁 근종이에요. 자궁 근종은 자궁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혹이고요. 얘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안이 변성되거나 그럴 때 통증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시기 때에 자궁이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이제 생리 때는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두꺼워진 자궁 내막을 봤을 때 그게 이제 부풀 때도 자궁벽이 이제 팽창하면서 아플 수가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자궁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도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근육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뭉쳐있는 부분, 딱딱한 부분을 유발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할 때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성근증이라고 있어요. 자궁 성근증은 근종이랑은 약간 종류가 달라요. 자궁벽 자체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동글동글한 혹을 형성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이 커지는 양상이 생겨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 같은 경우는 뭐 생리통도 심해지지만 생리양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같이 보이게 돼요. 생리양이 많아지게 되면 또 어때요? 자궁이 더 많이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리통이 심해지는 양상을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 있을 경우, 자궁 근종이 있을 경우, 이게 이제 크게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생리통이 생기게 되는 경우예요. 또 한 가지는 난소 쪽이거든요. 난소 쪽에는 자궁 내막 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난소에 생기는 혹이지만 자궁 내막종이라고 자궁이라는 글자가 붙는 거는, 이게 원래 자궁 내막의 성분이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난소에 가서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위치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서 자궁 내막은 어때요? 생리 때 가까워지면은 증식을 했다가 생리 시기 때 탈락이 돼서 떨어져 나오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자궁 내막 종도 마찬가지예요. 난소에 있긴 하지만 얘들이 생리 주기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시기 때 요게 이제 또 통증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궁 내막종 같은 경우는 혹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안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면서 유착이 생긴다든지, 유착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장기끼리 들러붙는 거거든요. 약한 염증을 유발하면은 장기끼리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렇게 세 가지를 봐요.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자궁 내막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보고 확인을 해도 뭐 혹 같은 거 전혀 없어. 근데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자궁이 괜찮아도 아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사춘기에는 모든 밸런스가 잘 맞지가 않아요. 이제 발달을 하는 시기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트레스성 상황이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생리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자궁은 아직 작아요. 많이 발달을 안 해 있는 상태인데 생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궁이 이제 단단하고 뭐라 그러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 생리혈은 안에 가득 차요. 그러면서 이제 자궁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생리통의 특징은 길게 가지는 않아요.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어서 아픈 분들은 뭐 생리 전부터 시작해서 생리 끝날 때까지 꽉 다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주일 이상씩 뭐 이렇게도 아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떤 때 아프냐면 생리 시작하기 직전부터 생리 당일 제일 아프고요. 보통 둘째 날 되면서 점점 좋아져서 셋째 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리 시작하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혈이 떨어져 나오면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리 뭐 어른들 얘기하시기로는 그러잖아요. 아기 낳으면 괜찮아진다. 생리통 그렇게 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출산을 하게 되면 자궁이 한번 쭉 늘어나요. 늘어난 후에 다시 이제 원래 크기로 회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늘어났던 자궁은요, 이게 굉장히 이제 탄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웬만한 생리양으로는 그렇게 이제 아프지가 않은 거죠. 낳고 나서 좋아졌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좋아질 수는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요새 뭐 애기 언제 낳아요? 생리통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낳냐고. 보통 30 넘어서 결혼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애기 낳을 때까지 10여 년, 10몇 년을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치료를 해야 되죠. 또 예외적인 경우 말씀드리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나는.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때 생리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리통이 갑자기 생겼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긴장성 그런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리고 또 이제 생리를 미루는 경우 있죠. 내가 여행을 간다, 뭐 결혼식이 있다, 그래서 피임약을 드시고 생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생리통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에 너무 심했다고 근데 생리통이 너무 새로 생겨서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약을 안 드신 다음 주기, 그 다음 주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때도 이제 생리통이 지속이 되는지, 심한 생리통이 새로 생겼다면 혹이 생기거나 생겨있던 혹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 나와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특수한 상황이다, 스트레스성 상황이거나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미뤘는 상황, 혹은 뭐 너무 오래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혈류가 잘 가지 못해서 자꾸 이제 자궁 또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근육에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 아프죠. 그런데 이게 혈류가 어느 정도 중단이 되면은 허혈성 이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피가 많이 오지 않았을 때 아픈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생리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의 원인들, 병적이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원인들, 그리고 병적이지는 않지만 통증이 그냥 심한 경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이렇게 알아봤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알아볼게요.